자, 오늘은 출세기의 15장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희곡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가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5장면의 내용은 우리 학습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창호의 집, 기자의 요구에 따라 취재를 당하는 김창호의 그의 가족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어떤 목적 의식만 가지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취재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줄에 박여인 아들딸 겁에 질려 서 있다. 자, 박여인과 아들딸 겁에 질려 서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가족들은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낯설고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모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까?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하죠. 들어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기쁘시죠?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말이라고 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박여인이 모습이 남아있죠. 김창호 씨의 부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자가 김창호 씨와 결혼하게 된 동기가 무엇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김창호가 깽에서 살아난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무관한 질문이죠. 관계가 없다, 무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기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대중들에게 그렇죠,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된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 시켜야 별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자의 이 질문은 현재 상황하고는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초점은 무엇이냐? 김창호 씨가 살아나온 일, 그거에 대해 초점을 말해야지 이렇게 사생활을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신문인데 두 분 얘기를 특집으로 내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 이런 결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사진 기자가 먼저 뛰어들어오고, 자, 김창호 씨가 자기 집이니까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사진 기자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이거는 뭘까요? 김창호 씨가 가족하고 만나는 장면을 갖다가 포착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배려를 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김창호 씨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모습이죠. 자, 김창호 씨는 1200m 아래의 깽 안에서 며칠만, 우리나라 날 시간으로 한다면 16일이 되겠고 정확하게 하면 15일 8시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거는 1995년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실제로 15일 17시간인가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네스북의 최고로 오래 구출된 그런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그 사진 기자가 이제 만나는 장면들을 찍었죠. 가족들 우는 모습하고. 근데 김창호 씨 대답 봐요. 찍으시오. 그러는 거요. 자, 서. 의뢰 그런데 익숙한 듯 자세 취한다. 자, 이 기자가 집에 와서 이 찍는 장면은 지금 첫 번째
현재 찍은 장면이 아니죠. 14 장면에서도 보면은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김창호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구출된 장기간 갇혀 있다가 구출된 것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기록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 대중매체가 취재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역에서도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방송 기자가 이제 또 들어왔죠. 방송 기자가 또 이야기할 때, 방송 기자는 아니죠. 신문 기자. 이 신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감을 또 물어봤어요. 근데 김창호 씨는 이미 기자회견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역에서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14 장면에 이미 많은 질문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쉬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휴식을 굉장히 취하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감을 물어보니까 억지로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시느라고 애쓰고 또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김창호가 점점 대중매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기자는 계속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케어 물으니까 우리 김창호 씨는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테죠, 그죠? 그래서 김창호에 대한 이 배려심이 없는 기자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질문은 광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여기 우리 교과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부터 요 부분 있죠. 무슨 계획 짜고 살았나요?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미 김창호가 집에 오기 직전에 끌려간 자리에서 받았던 질문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갱해에 있다가 구출된 김창호를 배려하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어떤 이익, 필요만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 오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뭐 기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앞에서 했던 대답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죠. 또 질문도 역시 집에 온 소감 말씀을 해주세요.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똑같은 질문과 또 그거에 따라서 질문이 같으니까 김창호의 대답도 반복적으로 같은 모습이 나와 있죠. 바로 여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죠. 소감 말씀을 해주셔라 그랬더니 기쁘다. 또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습니까? 이거는 사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나 결혼 딱 한 번 했수다라고 김창호가 대답을 했죠. 여기에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자, 김창호가 방송 기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취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억지로 웃는 표정의 가족들과 선물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사진 플래시를 터뜨리는 이 장면, 가족들의 어떤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설정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자 그러다가 기자가 마감 시간 다 됐는데 가지. 기자들 나가버린다. 식구들 그냥 보고 서 있다. 자, 이 식구들이 기자가 이 나가는 모습 이거를 갖다가 서서 보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아빠가 그 시키는 대로 자세를 취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굉장히 낯설게 되겠죠.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아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살펴보실까요? 할 일이 있다. 이제 김창호는 광부니까 사실 광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에 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할 일이라는 게 뭘까요? 유명인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일들을 치르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유명이니까 뭐 신문에도 나오겠고 방송에도 나오겠고 뭐 이런 인터뷰도 하게 되겠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 이제 케이크가 지금 왔죠. 케이크가 왔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먹으려고 굉장히 다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라는 걸 봐서 김창호 씨는 광부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유명인이 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불려다니면서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여기 나 때문이라고 했는데 김창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이웃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비용이 많이 들었죠. 김창호 씨를 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산은 망해버려서 문을 닫았고 소장도 도망가 버리고 광산이 없어지니까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김창호 씨는 굉장히 씁쓸하면서 안타깝고 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나타난 김창호의 마음은 어떻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야 하는 어떤 지겨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곤한 상태에서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김창호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장면에 나타난 대중매체의 어떤 표현 방식은 뭐냐?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그래서 사적인 질문만 찾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